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인들의 식습관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음식을 많이 해서 큰 그릇에 담아서 나누어 먹는 걸 호의로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유행을 하면서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집어주거나 또 한 그릇에서 음식을 떠먹는 게 좀 위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용 수저와 젓가락으로 개인 접시에 덜어먹는 분찬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용 수저와 공용 젓가락 사용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뿌리 깊게 박힌 식습관까지 바꿔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 생각하면 그래,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DJ DOC가 불러줍니다. DOC와 춤을. 불만이냐? 옆집 아저씨 와 밥을 먹었지. 아저씨인데 젓가락질 보고 뭐라 그래. 하지만 나 이게 좋아 편해. 밥만 잘 먹지. 나는 나예요 상관 말아요. 정다리 입고서 뱃살 가도 가끔 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 괜찮을 텐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플라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는 플라워가 별명이 또다시 됐네요. 네, 참 아름다운 애칭입니다. 맞습니다. 플라워를 좀 계속 예뻐야 되는데 늙어가고 있어서. 중국인들도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 원탁이잖아요. 네. 이게 원탁이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덜어주고 이런 습관이 굉장히 많았다면 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나라에서 기관에서 이제 식당에서 분찬 제도를 이제 실시하고 네. 준수해야 하니까 거의 지금 한국과 좀 유사하게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칸막이도 하고. 네, 저희도 어렸을 때는 그냥 찌개 같은 거 하나 끓여놓으면 국은 각자 덜어줍니다만은 찌개 끓여놓으면은 그냥 같이 숟가락 넣어서 먹고. 예, 맞습니다. 반찬도 같이 집어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중국은 사실 코로나19 전에 그렇게 했죠. 모든 거를 웬만하면 같이 공용으로. 네네. 네. 그리고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사실 비위생적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쓰던 그 젓가락, 숟가락으로 떠주는 경향도 그렇죠.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친절을 네네. 베푸는 가깝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오면 쌈을 싸줘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한국도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것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KBS 식당에도 전부 아크릴판으로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예.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이렇게 덜어 먹거나 막 이러진 않게. 네. 그리고 1인분씩 반찬을 이렇게 담아서 주는 식당이 아주 많아졌더라고요. 1인분씩이요? 네. 중국은 비슷한데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보면 서로 볼 수 있게 투명판이 아니라 안 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분찬 제도 중에서 일부는 시간대를 인구가 네네네. 많다 보니까 시간대를 네. 아예 이제 다르게 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혼자 먹는 혼밥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혼밥이 그렇지 않아도 자꾸 늘어나는데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원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혼밥 네.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가정에서도 될 수 있으면 분찬을 했으면 네. 좋겠다. 그것까지 이제 지도는 못하지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이렇게 해보자. 우리도 실시를 하자 그래서 보통 때는 이렇게 반찬을 다 덜어놓고 같이들 먹었잖아요. 예. 근데 반찬을 놓고 필요한 것을 개인 접시에 놓고 먹자. 하니까 되던데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 저는 일부러 네.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애가 늦게 일어나고 네네. 이제 컴퓨터 앞에 바로 이제 일어나서 앉아 공부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찬을 따로 덜어서 주게 따로 주게 되는. 되거든요. 네. 또 본인 아니게도 이제 그 준수를 잘 하게 됐네요. 네. 근데 그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대형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다가 코로나19가 좀 그렇죠. 확진자가 생겼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피할 겸 네. 그리고 또 각자 좋아하는 반찬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그게 습관이 안 됐다가 이제 이게 코로나19를 계속 접하다 보면 생활 습관이 바뀌게 되죠.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권장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앞으로도 특별히 사실 코로나19만 이게 유행되는 거 아니라 더 많은 전염병 그렇죠. 유행을 방지를 위해서 좀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코로나19는 안 좋지만 이걸 네. 인해서 나오는 좋은 습관들이 그 부분은 또 긍정적이네요. 그렇죠. 사실 젓가락이라는 게 뭐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고 그러기 때문에 타액이 묻기가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분찬제를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생활하자. 네. 우리 서로 구조 찝찝하지 않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네.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전에는 아이한테 자기 먹던 것도 이렇게 막 그렇죠. 먹여주게 했는데 아기 때 지금은 특히.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뭐 입에서 먹던 거 이렇게 해서 애한테 주기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즘 젊은 며느리나 뭐 딸들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 생활에 좀 더 한 가지쯤 더 생각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자, 오늘 행복재통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김가미 학생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줬는데 세상에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편지요? 네. 그것도 2학년 학생이. 그러니까요. 너무 꼬다리 손으로 쓰는 네. 손편지. 개학을 기다리며 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개학을 기다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개학을 못하는 나의 학교입니다.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 놀고 집안에 꽁꽁 갇혀있는 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4월 16일 나는 마스크를 쓰고 할머니를 따라서 온라인 교과서를 받으러 학교에 갔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반갑게 받아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낯익은 선생님도 아닌데 눈물이 날 정도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나는요, 할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공부만 하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못 보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 언제 개학하나요? 글쎄. 그럼 언제 또 선생님 만날 수 있나요? 할머니 말씀을 잘 듣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만날 수 있어. 후에 나는 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머니 말씀을 안 듣고 텔레비전만 보면은 우리 반에서 꼴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꼴찌를 하기 싫거든요. 앞으로 할머님께 고맙게 생각하며 온라인 강의를 잘 지키면서 즐거운 개학을 기다리려고 다짐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이고, 2학년 학생이 이런 다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다짐인데. 네. 근데 이 손편지라는 게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애 손편지를
받는 게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가요? 네, 요즘은 거의 손편지 아니라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주니까 와닿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긴 손편지를 받으면 받는 작가님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겠네요. 네. 진짜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 어머머머 좀 학생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받는데 더 좀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 편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글씨야 뭐 얼마나 삐뚤빼뚤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학교를 사실 네. 2학년 때는 학교를 엄청 가고 싶은 마음보다 좀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침에 지금은 특히. 모든 애들이 다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네. 학교 가고 싶다고 그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던 그 시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애는 이제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네. 3월 달에 봄, 가을 그 교복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요즘은 3월, 4월은 계속 봄, 가을 그 교복을 입었다 벗었다 했다가 네네. 어제는 여름 거를 입더라고요. 이제 아. 6월 8일 원래는 예정이었는데 그때 계약하면 자기가 입는다고 보는 내내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곳곳에 따라서 그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거나 맞아요. 학교에 좀 잘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 많이 걱정을 하는데 애들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아직 그렇죠. 선생님 얼굴도 못 뵙고 이제 그 처음 만나는 학생들도 동창들 못 만났기 네네네. 때문에 아마 2학년이든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 다 비슷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친구들 알고 얼마나 그 조잘조잘 얘기하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중간에 쉴 때 보면 애들이 영상통화로 친구들하고 네.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네네네. 교실에 마냥 있는 것처럼. 아. 근데 조금 못마땅하죠. 강의 듣는데 영상통화 하면서. 아,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요? 네, 왜냐하면 교실에서 그러면 뭐 대화를 하는 것보다 교실을 같이 수업을 한다는 그 느낌이 든대요. 네. 전 처음에 이해는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온라인, 그다음 네.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근데 둘이 수다 떠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같이 강의 듣는 거예요. 네.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학습의 풍속도 그렇죠.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면 저쪽도 금방 일어나서 얼굴도 안 씻고 머리에 떡 쥐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죠. 네. 선생님께서도 계속 온라인 강의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온라인 강의로 쭉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시간 강의니까 네. 이제 영상을 이제 항상 틀고 그냥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모든 교수님들이 다 눈이 아프다고 해요. 머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그렇죠, 그렇죠. 영상을 틀고 앉아 있으니까 네, 실제 수업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직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뭐 없겠죠.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은 그나마 다 익숙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기 수업하는 학생들은 좀 다르겠죠. 이 실기로 뭐가 만지고 네. 선생님이 실제 손길이 지도 필요한 학생들은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르겠지만 일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오프라인 강의로 이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차츰 이제 적응이 돼 가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학교 가고 싶은 우리 담임 학생의 꿈도 이루어질 거고. 맞습니다. 아마 네. 이번 계기로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다 가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고 또 뭐 다정하게 서로 어깨동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네.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영상 통화할 때 표정도 보고 하니까 괜찮다 하는데 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따뜻한 기운을 못 받는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저희 대면 강의를 하기 전에 온라인 강의하니까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 봐도 분명히 웃고 다 보이는데 네네. 그런 기운을 받는 게 그래도 같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또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네, 분명히 네.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우리가 2020년에는 말이야 그러면서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추억거리를 재미있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삶의 방식이 변했다는 것도 한 게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어찌 생각하면 좀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살아오지 않았나. 네. 조금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코로나19가 경고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이들, 가족끼리 이제 네네. 소통이 더 많이 좋아져서 그렇죠. 그 좋은 경고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아빠들이 술자리를 많이 안 하고 일찍 맞습니다. 들어오시는 바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그건 정말 좋은 점이죠. 네, 코로나19가 저희들한테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좋은 네. 방향으로 이끈 거죠. 네. 량현, 량하의 노래 들어볼까요? 학교를 안 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쩌면 좋겠어 학교를 안 갔어 아니야 안 간 게 아니야 실수로 못 갔어 정말이야 믿어줘 제발 좀 들어줘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줘 학교를 간 뒤 네 시계를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이니 시간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리수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의 세계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세계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동반되어 있다. 슬픔. 나의 세계에는 슬픔이란 감정이 있다.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아끼는 물건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슬픔을 느끼게 된다. 며칠 전에도 나는 슬프게 만든 일이 발생했다. 글쎄, 할아버지네 강아지인 애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그토록 철부지이고 장난꾸러기인 애니가 임신을 하여 곧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된다니. 나는 애니를 임신하게 만든 애니 아이들이 아빠가 참으로 미웠다. 이렇게 나는 자주 슬픔을 느끼게 되는 동화 속의 미운 새끼 오리처럼 슬픔이란 세계에 빠져들었다. 행복. 행복도 나의 세계를 이루는 또 하나의 감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맞았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어른들이 칭찬을 받았을 때, 나는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 달 전 나는 또 한 번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YUPT컵 소년 아동 100일장에서 대상이란 영예를 받아 안았기 때문이다. 시상식의 주석대에 서 있는 그때의 전경을 되새겨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마치 동화 속의 신데렐라처럼 행복이란 세계에 빠져들곤 한다. 나의 세계에는 슬픔과 행복 외에도 많은 감정이 있다. 기다림, 그리움, 서러움, 즐거움 등 많고 많은 감정들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며 나에게 아름답고 다채로운 세계를 선물해주고 있다. 네. 길림상 연길시의 리수연 학생이 보내온 나의 세계라는 글이었는데 소년 아동 백일장에서 대상을 받을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정의를 두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행복과 슬픔을 굉장히 소소한 일상을 또 그렇죠. 이렇게 저희를 인정을 할 수 있게 머리를 읽으면서도 끄덕이잖아요. 네. 철학적이네요. 할아버지네 강아지가 임신을 해서 슬펐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어요. 네. 중국 지역도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네. 큰 도시 같은 경우 베이징이나 이런 곳에는 애완동물 키우면 호구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호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아닌데 아직까지 모든 지역은 아닌데 네. 등록하면서 비용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나가서 환경에 사실 네네네. 오줌도 싸고 똥도 그렇죠. 싸고 물론 자기 스스로 치워야 되지만 네. 그거를 이제 비용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산업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가족으로 생각하죠. 보통 네. 지금도 엄마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강아지가 아니라 애니. 네, 애니예요. 근데 혹시 전춘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살 때도 강아지 네, 큰 네. 개를 키웠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키웠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나중에 혼자 살 때 강아지를 키우고 해서 지금도 강아지 2마리의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집에서. 네. 계속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키웠고. 네. 네. 근데 요즘은 큰 개보다는 작은 강아지를 이제 그렇죠. 키우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강아지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족? 그렇죠. 가족 느낌이라고. 예. 그래서 부를 때는 엄마한테 와 이렇게. 네. 근데 그 애완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아니 왜 강아지나 뭐 맞습니다. 고양이 키우면서 왜 엄마 아빠가 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거를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막상 키워보면 정말 가족 같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애완동물을 오래 키우셨죠? 네네. 저도 강아지 2마리를 16년, 17년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다 하늘나라로 보내고 지금은 그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안 키우고 있는데 남의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거를 보면은 네. 갈등이 막 느껴져요. 맞아요, 다시 맞아요. 한번 조그만 그 귀여운 애 한번 데려다가 키울까 막 안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아지가 보통 네. 수명이 네. 16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됩니다.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헤어질 때 되면 거의 한 달짜리를 네.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헤어질 때 너무나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네. 18년 정도 키운 강아지가 이제 거의 이제 강아지 죽을 때 되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온 집안이 그 몰차를 내서 거기 맞아요. 그 강아지 전문 화장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지금도 그 집 가면 자그마한 그 화장한 그게가 있어요. 그 강아지 사진. 납골함에다가 네, 맞아요. 아직도 납골함이 갖고 예, 계시군요. 납골함이 있고 강아지 사진들 그냥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강아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족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한 6년 넘었는데 이거 앞으로 걱정되네요. 네. 그만큼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네. 가족분들보다 강아지가 먼저 제일 뛰어나오죠. 먼저 나오지 않나요? 네. 우리 그 리수연 학생이 어떤 감정, 지금 슬픔과 행복에 대해서 써왔는데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세계를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도 뭐 1분 전에도 굉장히 행복하다가 네. 또 어떤 전화 받고 굉장히 슬펐다가 갑자기 슬퍼지고. 네. 그러면서 이게 삶이 다채로워지는 거죠. 네. 최근에는 특히 아까도 코로나19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어떤 순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왜 조심 좀 하지. 맞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바로 가족한테 또 그 옮기고 그래라고 감정이 막 상할 때가 있잖아요. 네, 예, 안타깝잖아요. 저도 이제 모르는 거지만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네. 엄마도 갑자기 코로나19 수치가 내려가면 맞아 이제 곧 그렇죠.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고. 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런 때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네. 더 단합을 하고 소중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차라리 코로나가 저희들 막 바쁜 일상을 좀 천천히 하게 만들고, 이전에는 선생님도 이 KBS 들어올 모르겠지만 저희를 보통 이제 직장 갈 때 막 뛰어가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죠. 직장 들어가기가 소독을 해야지, 열을 그렇죠. 재야지, 여러 네. 가지를 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맞습니다. 많아지고요. 그 거리도 유지를 해야 네.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애쓰시는 의료진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렇죠. 이전에는 의료진 분들이 이제 그 전사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네네. 정말 영웅. 네, 아플 때 저희를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이 의료진이 없더라면 어떻게 지냈을까. 그렇죠. 네, 너무나 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불만스럽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배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네.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내가 어떤 때는 건강하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이런 대단한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전에 그 소소한 것들을 사실 네. 감사를 많이 안 했다면 지금은 그 감사를 계속 찾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소소한 것도 항상 감사하게 되고 네. 네, 나눌 수 있게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직장을 옛날에는 그 당연하라고 생각했는데 막 요즘은 직장을 못 나가는 네. 분들도 있고 어렵고 그만둔 힘들어진 분들이 분들. 있잖아요. 네. 직장에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네. 리수연 학생이 보내온 나의 세계를 쭉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런 감정들로 살아가고 있구나. 네. 그중에서는 슬픔보다 행복, 또 미움보다는 뭐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H.O.T가 불러주는 행복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은 다음 주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